타인의 시선, 그 무거운 짐에 어깨가 짓눌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눈빛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SNS의 좋아요, 숫자 하나에도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유배지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답답함, 외로움은 어쩌면 현대인이 겪는 보편적인 유배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정약용 선생 말입니다. 그는 한때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촉망받으며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유배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단단함을 쌓아 올리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온과 희망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이자 개혁의 선봉에 섰던 다산 정약용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이며 20살에는 이미 학문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전해지죠. 과거에 급제한 후로는 임금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수많은 개혁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그의 방대한 저술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 과학, 의학,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는 그야말로 조선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별과 같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뜨거운 마음과 날카로운 지성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조선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지지했던 세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되죠.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그리고 당시 권력을 잡았던 노론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남쪽 땅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던 것이죠. 조선의 최고 지성이자 촉망받는 관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낯선 땅으로 내몰리는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 세상의 비난과 멸시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깊은 고독과 좌절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번성했던 한양에서의 삶은 이제 꿈처럼 아득해졌고 눈앞에는 오직 황량한 유배지의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아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혹독한 평가와 내면의 고통이 뒤섞여 그를 짓누르는 말 그대로 삶의 가장 밑바닥에 이른 순간이었죠. 이 가혹한 시련 속에서 정약용 선생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대신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시련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며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은 그에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뼈아픈 고통 속에서 남의 시선에 무심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깨달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서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질 것입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황량한 유배지에 던져진 정약용 선생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외부의 비난과 멸시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는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를 선택했죠. 다산에서의 18년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잡음으로부터 차단된 자신만의 성체를 쌓아 올리는 고독한 시간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인 무심의 지혜를 깨닫는 여정이었을까요?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절망감과 함께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가 이제는 모든 명예를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낯선 해남 땅에 발을 디딘 것이죠. 가족과의 강제적인 이별은 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깥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학문과 사색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밤 작은 초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낡은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닳아버린 붓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겼고 묵묵히 먹을 갈며 내면의 깊이를 더했죠. 그것은 외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탐구하려는 지식인의 숭고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펼쳐진 자연을 벗삼아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다산의 푸른 산과 바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그는 세상의 이치를 읽어내려 노력했죠.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고독한 유배의 시간 속에서 그가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육표, 흠음신서 등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들은 정약용 선생이 외부의 비난과 평가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고 자신의 명예 회복에만 급급했다면 결코 이토록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였고 백성을 위한 진정한 개혁 방안을 밤낮으로 고민하며 글로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분리하고 오직 학문과 사색이라는 자신만의 성체 속에 몰두했습니다. 타인의 잣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오롯이 지켜낸 것이죠. 뼈아픈 시련 속에서 남의 시선에 무심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나아가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지성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산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닌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지식의 성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산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닌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지식의 성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에서 피어난 지혜의 꽃들은 시대를 넘어선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18년에 걸친 길고 고독한 유배 생활 동안 다산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오롯이 학문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섬처럼 외부의 거센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내면을 지켜냈던 겁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육표, 흠음신서 등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들은 단순히 개인의 학문적 성과를 넘어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지혜의 보고가 되었죠.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하며 현실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글들은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신과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변방의 죄인으로 낙인 찍었을지라도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지식의 확장과 심화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유배지에서 완성된 그의 사상과 저술은 비단 당대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후대 학자들에게도 깊은 영감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책을 탐독하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었고 그의 가르침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길을 잃은 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산초당은 더 이상 쓸쓸한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지성이 깃든 지식의 성지로 사상의 요람으로 변모해갔습니다. 낡은 붓과 먹을 갈아 밤새도록 글을 쓰고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자연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겼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그는 단순히 역사의 한 인물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글로써 세상에 전함으로써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가 그를 꺾으려 했지만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던 것이죠. 그의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굳건한 눈빛은 어떤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강인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산학은 그렇게 개인의 생존법을 넘어 시대를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피어올린 지식의 불꽃은 개인의 삶을 넘어 조선 후기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죠. 18년간의 다산 유배 생활은 정약용 선생에게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학문적 역량을 폭발적으로 펼쳐낼 수 있었던 위대한 성장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세상의 비난은 더 이상 그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고립과 절망 속에서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오직 진리 탐구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낡은 붓과 먹을 갈며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등진 채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고독한 학자의 투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육표, 흠흠신서과 같은 방대한 저술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구제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그의 뜨거운 열망과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꽃처럼 다산의 지혜는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나 명예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신과 학문적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당대의 어떤 사상보다도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훗날 수많은 학자들이 다산 초당을 찾아 그의 저술들을 탐독하고 그의 사상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되었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은 그렇게 지식의 성지가 되어 꺼지지 않은 지성의 등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어떠한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걸었던 그의 강인한 정신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이룩한 업적은 한 개인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우리 민족의 지성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이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고난의 흔적은 분명 그의 육신에 새겨져 있었을 테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비난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온함과 단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마치 오랜 수행을 마친 도인처럼 그의 내면은 어떤 외부의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견고한 성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배는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를 완성시키는 딩고의 시간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남의 시선에 무심해지고 나를 지키는 법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산 증거가 아닐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정약용 선생의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안겨줍니다. 그의 지혜는 특정 시대나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진리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SNS의 좋아요 하나에 마음을 졸이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진정한 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찾는 길은 어쩌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린 자라고. 당신 안에 다산을 찾으십시오. 그의 지혜는 비단 개인의 삶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이 꿈꿨던 백성을 위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